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만들었는데, 근데, 자, 4단, 5단, 뭐,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해달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 함수를 만들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단만 출력하는 녀석이에요? 여러분들이 10번, 뭐, 100번, 1000번 출력해봤자, 얘는 여전히 몇 단만? 2단만 출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2단만 출력하는 녀석인 거예요? 지금 단의 값이 어떻게 돼 있다? 단의 값이 뭘로 고정돼 있어요? 그죠? 2로 고정돼 있잖아요. 2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이용해서 프린트 2단 10번, 100번 출력해봤자 몇 단밖에? 2단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제가 일단 이름을 바꿔볼게요. 뭐 이름을 바꾼다 해가지고 시연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얘를 뭐 2단, 3단, 4단, 5단, 6단 뭐 이렇게 출력해줄까요? 안 그럽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99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인데 고객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2단밖에 안 나오잖아요. 뭐 프로그램 이래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고객이 뭘 입력하냐에 따라서 조금 99단을 자유롭게 출력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은 안 배웠지만 제가 여기다가 3 넣고요. 그 다음에 7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괄호 안쪽에 10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건 나름대로 그냥 얘는 어떤 걸 몇 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일까요? 그렇죠. 3단. 얘는 7단, 얘는 13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해달라고 하는 하나의 요구사항일 것 같은데 느낌상은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 함수 안에 단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는데 이 단이라는 변수는 2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한 요 프린트 단 안에다 넘긴 요 값들이 3과 7과 이 13이라는 값이 단이라는 변수에 전달이 됐으면 좋단 말이에요. 전달이. 근데 단이라는 변수에 전달이 되려면 이 단의 값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해져 있으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자,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2라는 값을 이렇게 지웠어요. 자, 그러면 2라는 값을 지우는 순간 요 함수 안에서 단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마법처럼 시연어가 너 이거 3 넘겼으면 옳다거나 단에다 3 넣어줄게. 그러냐? 아닙니다. 왜냐면 프로그램 언어라는 거는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규칙에 맞게끔 코드를 작성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코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 자동화 뭔가 자동으로 뭔가를 해주겠지, 얘가 우리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뭐 해주겠지. 아직까지 컴퓨터가 엄청 고도로 발전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개발자가 그러니까 코드의 룰을 침범하는 거고 그 C 언어 자체 프로그램 언어를 만든 사람의 의도에 벗어난 행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물론 나중에 뭐 한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나면 얘가 우리의 마음도 알아가지고 해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 int 단이라는 요 변수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수 있냐면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요 소괄호 안쪽에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단이라는 변수, 지금 소괄호 안쪽에 단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무슨 변수? 매개 변수. 자, 왜 매개 변수를 하냐면 자, 프린트 단과 메인, 즉 프린트 단 입장에서 이 메인도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모든 코드는 메인에서부터 읽어드린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프린트 단 입장에서 메인 함수는 함수 바깥쪽 공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안산에 있지만 뭐 시흥이나 군산이나 뭐 그런 사람이 오면 뭐라고 해요? 외지인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외부 사람이다.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안산시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프린트 단이라는 지역 입장에서는 메인은 뭐예요? 바깥쪽이란 말이에요. 바깥쪽. 함수 바깥쪽. 그러면 요 메인이라는 공간에서 넘겨준 3과 7과 13이 어디로 들어온다? 함수 실행할 때마다 단이라는 변수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함수 바깥쪽과 함수 안쪽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매개 변수라는 거고 영어로 하면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 그래서 파라미터 뜻이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함수를 실행하니까 어떻게 나온다? 각각 3단, 그 다음에 하나는 6단, 하나는 뭐가? 13단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를 씀으로 인해서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조금 더 함수를 유연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왜? 단위라는 변수가 고정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자동차도 옵션이라는 걸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옵션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모든 자동차의 색상이 빨간색밖에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사고 싶을까요? 물론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옵션을 부여하면서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함수를 유연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쓰기 전과 쓴 이후로는 뭐가 나눠진다? 유연하냐, 유연하지 못하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어쨌든 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요 값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인자값이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 인자값. 인자라고 해요. 인자값. 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arguments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왜 제가 영어도 같이 알려드리냐면 저도 뭐 영어 다 알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에러 메시지도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한글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에러를 처리해 주지만, 이거 실제로 언어 영어로 바꾸면 인자값 이런 거 다 영어 arguments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값을 arguments라고 하는데, argument 지금 단수죠. 왜? 값이 하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인자값이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달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함수가 실행되었을 때. 자, 물론 여러분들이 F5를 딱 누르면 요거에 대한 이제 로딩이 되긴 하지만 이게 메모리에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함수라는 게 실행이 돼야지만 무조건 메인부터 읽어드린다 했죠. 그러면 시언어가 얘부터 먼저 실행을 해주고 함수를 실행했을 때 그 함수가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값이 단위라는 변수에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는 메모리 공간에 올라갔다가 함수 실행이 끝나면 메모리 안에서 함수가 제거됩니다. 함수는 그 메모리에 계속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램을 말합니다. 램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메모리 공간에 올라갔다가 함수 실행이 끝나면 알아서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얘가 메모리를 뭐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여튼간에 3, 7, 13 해가지고 단위라는 변수에 늘어가는데, 자,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 이걸 출력하다 보니까 지금 이 단위라는, 프린트 단위라는 함수가 몇 단? 계속 9까지밖에 안 곱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요 끝값이 뭘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9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9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뭐예요?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5까지 곱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까지, 어떤 사람은 뭐 20몇 가지 곱하고 싶은데, 왜냐면 자동차도 옵션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한 옵션을 부여하는 게 뭐예요? 다양성을 부여해서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도 여러분들 입맛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뭐예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이제는 그 역량을 뛰어넘어서 AI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좀 더 다채로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발의 매력인 거예요. 왜? 어떤 문제 해결도 하나의 문제로만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루트를 따르냐면 결국에는 개발자의 몫이지만, 그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 10가지 패턴이 있다면 그 10가지 패턴이 다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도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게임할 때도 캐릭터 보면 고인물도 막 캐릭터 스킨 막 우락부락한 캐릭터에 치마 입히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만의 그런 이제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게임 캐릭터를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개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9까지밖에 안 곱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뭐다? 내가 뭐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3까지 곱하고 어떤 사람은 5까지 곱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고 싶다? 값을 넘기고 싶은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까지로 요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리미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9라고 썼어요. 자, 9 대신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리미트라고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얘는 몇 가지 곱한다? 9까지. 왜? 얘는 뭐기 때문에? 9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값을 정하지 않고 얘도 단과 마찬가지로 어디로 들어온다? 이 단 옆에 어떻게? 요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요렇게 자, 지금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매개 변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 2개죠.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단 이렇게 쓰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을 동일한 이름으로 변수를 쓰는 거 불가능해요. 제가 변수의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자, 대신에 여기다 변수의 이름을 다르게 하면 얼마든지 다른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자, 매개 변수의 개수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요. 대신에 규칙이 있어요. 자, 지금 매개 변수를 우리가 2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빨간 줄 그어져 있는 거 보이죠?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함수 호출의 인수가 너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가 매개 변수 2개 받기로 약속해놨는데 왜 인자값이 하나밖에 없냐? 자, 매개 변수가 2개면 무조건 몇 개 넘겨줘야 된다? 2개 넘겨줘야 된다. 이거 규칙이에요. 룰이에요. 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언어라는 거는 룰 위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무시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한국 가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C언어 가면 C언어를 다루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C언어에 맞는 룰을 지켜줘야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C언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언어도 C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된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파생된 언어들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는 3까지 곱하고, 어떤 거는 5까지 곱하고, 어떤 거는 2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더 이상 딱딱한 함수, 융통성 없는 함수가 아니라 유연하게 돌아가게끔 만든 그런 함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함수를 내 입맛대로 골라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제가 일단은 보이드 해가지고 테스트라고 테스트 함수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테스트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제가 10을 넘겼단 말이에요. 10. 그러면 10을 넘겼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돼요? 인트가 돼야 된다면 인트. 그죠? 인트가 돼야지만 이 10이라는 값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사가 여기다가 5.0이라 썼어요. 자, 그러면 5.0은 정수예요? 실수예요? 그쵸?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우스 갖다 대면 뭐라고 되냐면 더블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뭐 플롯 더블 둘 중 하나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실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을 뭘로 써야 돼요? 더블 아니면 플롯. 실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는 거. 이건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내가 넘기는 인자값의 형태가 뭐냐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도 마찬가지로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자값의 데이터와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일치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매개 변수를 아까 프린트 단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몇 개? 인자값도 2개. 그러면 얘가 만약에 3개 넘긴대요. 그럼 인자값 몇 개? 3개. 하나면 하나. 그러면 0개래요. 그럼 0개면 인자값 넘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굳이 넘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매개 변수라는 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